여러분, 앞으로 대한민국 수도권에서 외국인이 집을 사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투기성 거래를 막겠다고 아예 칼을 빼들었거든요. 과연 어떤 큰 변화가 생기는 건지 지금부터 핵심만 콕콕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한 문장 꼭 기억해 두세요. 실거주하지 않으면 수도권 주택은 못 산다. 이게 이번 규제의 모든 걸 말해줍니다. 정말 강력하죠? 아니, 정부가 대체 왜 이렇게까지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요? 그 배경에는요, 바로 걷잡을 수 없이 폭증하던 외국인들의 주택 거래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네, 정부가 왜 움직였는지 그 이유가 데이터에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수도권에서 벌어진 외국인들의 엄청난 주택 쇼핑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2022년 이후에요.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거래량이 매년 평균 무려 26%씩 정말 가파르게 늘어났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좀 늘어난 수준이 아니죠. 정부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심상치 않은 아주 결정적인 신호탄이었던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 집들 도대체 다 누가 산 걸까요? 국적을 한번 뜯어봤더니요. 정말 놀랍게도 매수자의 73%가 중국 국적이었습니다. 거의 사채 중 삼채꼴이죠. 이렇게 거래가 특정 국가에 확 쏠리는 현상, 이것도 정부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로 보였던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거래 건수만 늘어난 게 문제의 전부가 아니었어요.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더 심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5살 외국인이 현금 75억 원으로 단독주택을 덜컥 사고요. 또 어떤 경우는 180억 원짜리 아파트를 전액 현금으로 매입하기도 했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실거주 목적이라고 보긴 좀 힘들잖아요. 정부는 이걸 명백한 투기 자금의 유입 신호로 판단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이런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꺼내든 카드가 바로 이름부터 좀 강력해 보이죠.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이건 사실상 투기성 거래에 아예 빗장을 걸어 잠그겠다는 조치나 다름없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사전 허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 마음대로 집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먼저 구청에 가서 저 집 사도 될까요? 하고 허락부터 받아야 합니다. 만약 허가 없이 계약했다? 그 계약은 그냥 종이 쪼가리가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말 그대로 선호가 후계약 시대가 열린 거죠. 그러면 이 규제가 어디에 적용되느냐 궁금하시죠? 범위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상 수도권 전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울 25개구 전체는 기본이고요. 경기도랑 인천의 웬만한 주요 도시는 그냥 싹 다 포함됩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경제 심장부를 아주 촘촘한 그물로 덮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또 무슨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8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이미 시작됐다는 거죠. 일단은 1년 동안 이 규제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쭉 지켜보고 그 다음에 연장할지 말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외국인 구매자는 정확히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허가를 받으려면 뭘 해야 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걸 어기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산은 뭐니 해도 첫 단계, 바로 허가 신청입니다. 순서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전처럼 계약서부터 쓰는 게 아니라 이제는 허가부터 받아야 합니다. 이때 그냥 신청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저 여기 최소 2년은 꼭 살 겁니다 하는 약속을 해야 하고, 또 하나, 이 집 살 돈 어디서 났는지, 특히 해외에서 가져온 돈이라면 그 출처를 아주 샅샅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게 아주 까다로워진 거죠. 자, 겨우겨우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허가 받고 4개월 안에 바로 입주해야 하고요. 최소 2년 동안은 거기서 실제로 살아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뒀다가 나중에 들어가 살지 이런 꼼수는 이제 아예 안 통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정부가 불시에 현장을 방문해서 진짜 사는지 안 사는지 확인까지 한다고 하네요. 만약에 2년 실거주 의무를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페널티가 어마어마합니다. 집값의 최대 10%를 이행 강제금으로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을 샀다면 벌금이 1억 원이라는 얘기예요. 와, 이건 진짜 가볍게 볼 수 있는 금액이 아니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실 거예요. 그럼 오피스텔 같은 건 괜찮나? 라든지
아니 이거 한국만 유독 외국인한테 너무 빡빡하게 구는 거 아니야? 같은 질문들이요. 맞습니다. 지금부터 그 핵심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번 규제는 오직 집,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주거용 부동산에만 적용됩니다.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 같은 것들이죠. 반면에 법적으로는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이나 상가 건물 같은 것들은 이번 규제에서 쏙 빠집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럼 그쪽으로 투기 자금이 몰리는 거 아니야? 하는 이른바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이 모든 규제는 오직 외국 국적의 개인이나 법인, 즉 외국인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택 거래와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근데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외국인만 콕 집어서 차별하는 거 아니야? 하고요. 과연 그럴까요? 정말 우리나라만 이렇게 유별난 조치를 취하는 걸까요? 다른 나라들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사실 한국의 이번 조치는요, 혼자만 튀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저기 호주나 캐나다를 보세요. 아예 외국인이 집 사는 걸 금지하거나 연장하고 있고요. 심지어 중국조차도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에 강력하게 제동을 걸은 건 이제 하나의 글로벌 트렌드가 된 셈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강력한 규제, 과연 정부가 원하는 대로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정부가 그리는 큰 그림은 무엇인지, 그리고 시장에 남겨진 가장 큰 질문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부의 목표는 아주 명확하고 단호합니다. 한마디로 외국인 투기 세력이 시장을 어지럽히는 걸 원천적으로 막아서 과열된 시장을 좀 식히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주거 복지를 지키겠다. 바로 이겁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제부터 시작이죠. 과연 이 정책이 들끓는 수도권 집값을 잡는 해결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강력한 규제를 피해서 투기 자본이 오피스텔이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풍선 효과만 낳게 될까요? 시장 안정과 투기 자본의 이동, 이 갈림길에서 우리 부동산 시장은 이제 막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